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간밤 같은 경우에는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낙관론이 나오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대거 급등했고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올라갔는데요. 네, 전반에 큰 종목들부터 해서 대다수의 섹터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또 밤사이 뉴욕장도 그렇고 시장이 우상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의 움직임으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최근의 분위기와 조금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어땠는지 복기해 보시죠. 양 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0.58%, 코스닥은 무려 2% 이상 올랐어요. 최근 한 달 내 가장 많은 종목이 상승했던 어제였습니다. 코스닥에선 1,200개 이상의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것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코스닥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죠. 양시장에서 대형주가 골고루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대규모 선물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요. 코스피는 일부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했고 역시나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이들이 상승해주니 역시 지수가 오르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 증시 외로 봤을 때는 일본의 최근 흐름이 꽤 좋다라고 하네요. 일본 증시가 신고가를 일부 나타내고 있는데 작년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합계가 사상 최대였다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들의 이런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일본 상사주 매입도 지금 딱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나네요. 자, 어제 대다수가 올랐습니다. 올라간 쪽에서 반가웠던 건 2차 전지, 그리고 인터넷주도 상승이 반가웠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2% 이상 상승했고요. 엔터는 여전했습니다. 또 추가 상승을 보여줬네요. 반도체, 화학, 바이오, 지뢰 관련주, OLED, 원격 진료, 차 부품주 내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 눈에 띄었습니다. HLB가 이 간암 치료제로서 리보세라닌 미국 FDA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소식에 또 급등 흐름이 있었고요. 차 부품은 시간 외에서 성우 하이텍 등이 또 올라가면서 장중에서도 일부 종목, 시간 외에서도 일부 종목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냅니다. 다만 자동차 대형주는 차익 실현 물량을 연이틀 보여줬고요. 음식료 쪽, 이날 전기가스 쪽도 빠졌습니다. 건설, 기계, 해운도 밀렸고 장중 사료 관련주도 떨어졌죠. 최근에 곡물 협정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 뉴스로 흑해 곡물 협정 막판에 극적 타결이 돼서 2개월 연장한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료 관련주들 하락에 대한 우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밤 사이에도 곡물 가격들이 모두 떨어진 바 있습니다. 자, 엔터 쪽 얘기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이죠. 엔터 섹터가 주도 섹터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은 전일 투자뉴스 7 다시 보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 연속성 흐름이 계속 보여집니다. 역대 최고 실적과 함께 빌보드 파워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죠. 빌보드 순위에 한국 K-팝 가수들이 과거에는 올라가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은 이들이 앨범과 싱글곡 모두 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프티피프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K-걸그룹 기준 최장 기간 이 빌보드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상장된 종목이 없다 보니까 관련주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유통 관련주로 꼽히는 그래디언트 그리고 대원미디어가 어제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여전히 30%, 적게는 30%, 많게는 60% 이상 오래 올라온 다른 엔터 4사 또 추가 상승을 나타냅니다. YG엔터 7%,
10%, JYP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엔터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더 집중되다 보니까 추가 탄력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엔터에 대한 흐름까지 봤고 이제 뉴욕장으로 가보죠. 뉴욕장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 흐름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다 같이 올랐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자 이 하원 의장인 메카시 모두 다 디폴트는 없다라며 이게 정치적인 그냥 쇼맨십일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에 대한 해결이 보이고 있는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들의 의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등장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태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등이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또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 그럼 인플레 압박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렸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지역은행이죠. 예금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은행의 뱅크런 이슈가 조금 걱정이 완화됐고요. 주가가 1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로 인해서 한 4%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시장 상승에 보탬이 됐죠. 주총회 이야기는 딱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 경영을 일론 머스크가 지속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니다, 지속할 거다라고 답변을 줬고요. 그리고 올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해서 양산까지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사이버 트럭 이슈는 테슬라 주가에 좀 쥐락펴락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상승에 좀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 본인들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해서 광고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긍정적이었죠. 거기에 테슬라가 신차 2대를 제작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발 중이 아니고 제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 모델 2대가 또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작용하겠죠.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들, 트레이딩 관점이 되겠습니다만 이 이슈로는 트레이딩일 수 있으나 기본 이 기업의 본질에서 실적이라던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도 잘 체크하시죠. 어제는 명신산업이 또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출연자들께 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보시면 골고루 올랐다라는 걸 딱 느껴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되면서 대형 은행사부터 해서 중소형 은행주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AI도 관련한 이슈가 좀 등장합니다. AI 이슈는 거의 일일 일뉴스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AI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쪽도 추가 강세를 나타냈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올해 안에 출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가 살짝 줄었죠. 디폴트 우려가 줄면서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에 강세도 나타냈고요. 타깃이 또 나름 실적 괜찮게 내놓으면서 어제 빠졌던 소매 유통주도 같이 올려가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시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엔비디아와 서비스나우가 AI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는 이슈 속에 반도체 종목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지역은행 종목들 오늘 급등 흐름 나타났습니다. 또 항공과 여행, 호텔, 카지노 쪽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어요. 바클레이즈는 원리조트, 마카오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나타냈는데 특히나 항공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시에어 혹은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대형주부터 해서 중소형주까지 전반 강세였고요. 호텔 숙박과 여행 섹터도 추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제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시세 내기도 했는데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브리핑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이슈가 조금씩 나오죠. 어제 나왔던 그제부터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로이터 통신이 이번에 구체적인 시기와 수량을 언급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게 OLED
TV 패널을 공급할 거야 라는 얘기를 전했죠. 2년 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시장에서 조금씩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라는 것에서 어제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추적하면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밖에는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디스플레이 분야 중점 지원할 구체적 전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디스플레이 쪽에는 플러스 알파인 뉴스다 보니까 관련주들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정리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종목들, 야스나 선익시스템 많이 거론이 되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 생각하면 캠트로닉스, HB 테크놀로지 매출향 비중이 조금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 밖에는 산업뉴스 간략하게 모았습니다. 인텔 CEO가 작년 5월에도 한국에 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삼성과 회동을 가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누리호 발사가 23일 임박하고 있습니다. 발차체 3단 결합을 완료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서울 반도체가 특허에서 승소했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로 시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어떤 영향줄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섹터 브리핑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미국장에서도 간밤에 여행, 항공, 숙박 관련주 강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오늘 관련주들 어떤 움직임 보일지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행 항공주들은 최근에 여행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비행기가 잘 뜨고 있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는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제장에서 시세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정말 반갑게 여행 항공 관련주들이 올라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레디언트가 상한가로 롯데 관광개발이 10% 정도, 노랑풍선이 8% 이상, 그리고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까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항공주 내에서도 에어부산이 3% 이상 가장 많이 올랐고요.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한진칼 등등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대한항공은 좀 쉬어갔고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빠진 하루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올해 들어서 본다면 그리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노랑풍선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7% 정도 올랐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8% 밀렸고 참 좋은 여행도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항공주 내에서는 그래도 LCC 쪽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수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봤을 때 여행이나 항공주들이 맥을 통 못 추리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종목만 좀 뽑아봤는데 노랑풍선이 1% 정도 내렸고요. 대표적인 여행사인 하나투어도 6%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도 에어부산이 14%, 제주항공이 9% 이상 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많이 올랐기 때문일지 과연 한 달 동안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행사들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4대 여행사들의 실적을 좀 기록을 해봤는데요. 노랑풍선은 무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400%나 늘었다고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년 3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노랑풍선뿐만이 아니라 무드투어도 3년 9개월 만에, 하나투어도 3년 6개월 만에, 참 좋은 여행도 3년 만에 각각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0%, 1,360% 이렇게 놀라운 수치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행사들이 평균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주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여행주들, 항공주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이미 먼저 올랐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때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분기가 통상적으로 여행에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
위축이 되고 있어서 여행사들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부분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지 주가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그렇다면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부터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중국 등에서도 이제 부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의 개선폭이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말쯤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항공 쪽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비행기 하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공항을 찾고 있는데 주가는 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은 그래도 단거리 노선 위주로 중국이라던가 일본 혹은 동남아 쪽 위주로 이 LCC 쪽에서 1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항공이 영업이익이 707억 원이었고요. 진에어도 46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은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화물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 그래도 3조 2천억 원 가까이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량 증가했는데요. 이건 여객 매출이 꾸준히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4%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앞서 얘기했던 화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감소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화물 덕분에 그래도 버텼었는데 이번에는 화물 쪽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겁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 같은 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화물 매출은 빠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 혹은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데요. 신영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공주는 어느 시점이 돼야지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역시나 여행주처럼 하반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6월부터는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분기는 아무래도 비수기겠지만 그래도 3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 휴가철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 관광객 수를 좀 봤을 때요. 5월 13일까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일단 작년에는 655만 명이 해외여행을 갔었는데 올해 1분기 들어서만 거의 500만 명 가까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총 연간으로 봤을 때는 2천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주가도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2분기는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중국과 그리고 중장거리 노선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얘기하면서 특히 3분기는 수요 강세와 프리미엄 호조까지 더해지면서 국제선의 여객 운임도 재차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물 관련해서 유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관련해서 실적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 관건 자체가 1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항공 화물 운임의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롯데 관광개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카지노 관련주들 간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윌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6%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은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에서 10%대 급등이 나온 건데요.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를 기대해보자라는 건데요. 우선은 지금 3월부터 5월부터 중국과 제주 이렇게 여러 가지 쪽에서 항공편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트래픽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오에서 정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 카지노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들 수 있겠고요. 2분기에 중국 노동절 연휴 특수를 누리면서 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VIP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1분기 실적 부진은 항공기의 입항 불가 같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면서 4월부터는 특히 중국 쪽에서의
취약 노선이 많이 늘어난 만큼 카지노는 이미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2분기 실적 한번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주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게요. 네, 오를 듯 말 듯한 여행 항공주인 것 같습니다. 좀 가나 싶으면 또 멈추고 이런 모습에서 항공주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브리핑하면서 들었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요. 여행 항공주 전략 같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반등이 좀 나왔죠. 반가워서 정리해봤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에 유한타증권에서 꾸준히 그래도 이 쉬어가는 시기를 어떻게 고민하고 활용할까에 대한 보고서를 냈고요. 나름 같이 전달을 해왔었습니다. 5월 9일과 5월 16일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셀 업체로는 LG엔솔과 삼성SI, 양극재는 LNF, 분리막으로 SKIT와 WCP 이런 쪽을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첨보에 대한 언급까지 일단 있었습니다. 2차 전지의 반등이 나오니까 코스닥이 좀 힘을 내주면서 2차 전지와 엔터가 어제 코스닥을 좀 끌고 갔었죠. 코스피 내에서도 2차 전지 대형주가 긍정의 힘을 줬고요. 어제 대다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의 반등을 이제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하나투자증권 의견에 따르면요. 과거에도 2차 전지 섹터는 고점 대비 20에서 30% 정도 하락한 이후에 재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또 반등을 좀 준비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고민할 땐 언제나 그렇죠. 2월부터 개인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엄청나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싼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들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긴 시계로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전기차는 판매될 것이고 대중화가 올 것이다라는 스토리에 기대고 있죠. 올해도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모두요. 특히나 미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이 북미 시장은 지금 한국에겐 상당히 우호적이기 때문인 거죠. 조인트 벤처 북미 시장에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수주 모멘텀도 이어지니 셀과 소재사들 주목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패턴대로 반등을 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키 맞추기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꽤 많습니다. 양극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이 키 맞추기 시선에서는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 소재를 보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네요. 1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양극재와 셀 쪽은 그래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흐름이었는데 나머지 소재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자료는 또 NH투자의 자료입니다. 양극재 3사와 기타 소재 밸류에이션 갭 자료예요.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양극재와 다른 소재 간의 갭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건데 2022년도에 평균이 한 40%대 초반이었고 여지없이 60%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갭이 다시 메꿔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올라간 갭이 이 40%대 평균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다른 소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쪽일까라고 시장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게 전해액과 분리막 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있었던 IRA 세부사항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자세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품 쪽으로 이 전해액과 분리막이 분류가 돼버리면서 현지화 요구 비율이 이제 29년까지는 10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해액과 분리막 기업들은 북미 시장에 생산시설을 둬야 한다라는 그 압박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미국 증설이 필수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시장 진출, 그래서 파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분리막 업체로는 SKI 테크놀로지, WCP, 그리고 전해액은 엔캠과 솔브레인, 동화기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북미 시장의 모멘텀 그리고 갭 메꾸기라는 것이 있는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죠. 전해액 쪽은 배터리 생산 비용이 한 15% 차지합니다. 진입 장벽이 꽤 있다고 해요. 이게 화재나 폭발 위험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신뢰가 쌓인 업체를 주로 선택하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전해액은 유통기한이 3, 4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25도씨 이하를 유지해줘야 돼서 이게 냉동으로 또 냉장으로 배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셀 업체와 인근에 있어야 된다라는 걸 뜻하겠죠.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 근처 생산 설비, 미국의 셀사들이 많이 자리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공장을 더 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엔캠이나 동아기업으로 시장에서는 분류가 되고요. 분리막 쪽 역시 마찬가지죠. 배터리 안전과 좀 직결됩니다. 습식 분리막 부분에서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세계 1위고요. 국내 2위 업체로는 WCP가 있습니다. 과연 이쪽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거 1번, 2차 전지 산다, 안 산다. 자, 그럼 2번, 산다면 셀을 산다, 양극재를 산다, 지금 좀 덜 올랐다는 전해액과 분리막을 산다. 여기에서 또 고민이 되고요. 이런 쪽 다 지금 나는 관심 안 두고 폐배터리나 충전, 장비 쪽 이쪽으로 갈래라는 시각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집요하게 진만쌤을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이슈 담았고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진만쌤과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 뉴욕장 모두 다 같이 좀 손잡고 올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이 섹터가 좋아서 오른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너도 나도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인가 하다 보니까 또 종목 선별이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물론 올라서 기분은 좋아요. 시장에 대해서 어떤 뷰 갖고 계세요? 네, 사실 너도 나도 빠져도 고르기 어렵지만 또 너도 나도 올랐을 때 선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7거래일 만에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어제 사실 수급이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에도 워낙 수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물 한 방울에도 굉장히 갈증 났었을 때는 달콤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을 잘 잡은 상황에서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주었다라는 점에서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게 일단은 미국에서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살짝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예금 관련된 이슈도 조금 떨어지면서 디폴트 관련된 가장 큰 악재가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이 그동안 눌려왔었던 이슈 중에 몇 가지 요소들은 사실상 제거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전의 상승, 즉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다같이 올라서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너무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래도 악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이 상승세가 반갑기는 합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오늘 정도는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일단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야지 사실 지수가 안타깝지만 이제 현실을 좀 직시를 하자면은 개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현재 지수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잡은 개인들의 매물이 지금 오늘도 출회를 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기관들이 안정적인 수급을 버텨줘야지만 지수가 견인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장초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나오는 개인들이 매수세가 동반이 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이 될지 여부를 보시면서 혹여나 시초에 미국장이 좋았다고 해서 올랐다가 개인들이 또 눕지마 매수를 하시게 되면서 전강 후약의 그런 분위기는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수급 내에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뒤에 좀 자세하게 전략을 이어가긴 하겠지만 짧은 코멘트로 대형주에서 선택을 해본다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살짝 연이틀 내리고 있는 자동차, 어제 올랐던 인터넷
어느 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여전히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이 미우나 고우나 이쪽에 수급이 들어와야지 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이쪽에 여전히 돈이 들어와야지만 지수가 단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워낙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좋지 않으면 사실 지수가 좋을 수 없을 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2차 전지가 들어와야 되고 아마 오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살짝 다뤄봤고 이제 조금 더 좁혀서 가겠습니다. 여행, 항공이 국내에서도 그리고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올라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거 다 아껴서라도 여행 가겠다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일까요? 여행 항공주 주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실제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들에 많이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행과 항공 쪽으로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아직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한국 여행이 안 나오, 즉 이제 비자 발급에 대해서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런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관광 비자가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항상 한국 시장에 여러 종목과 섹터를 짓눌러 왔던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이제 호텔 관련주 혹은 카지노 관련주, 그다음에 면세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여행사 관련주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보다 조금 달랐던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번 기대하다가 실적 발표 시즌에 적자 지속이 됨으로써 조금 안 좋은 모습들 보여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정말로 많이 재무 건전성이 깔끔해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우선 탑픽으로 이따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항공 쪽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작년에는 일단은 LCC 계속적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서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대형주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또 LCC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지금 결합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마무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원래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안 됨으로써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화물 운반책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전년 대비 혹은 전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C 어디요? 네,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TA항공 보고 TA. 있고요. 지금 이제 TA항공을 보는 이유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경우에 이제 중대형 노선에 대해서 일부 LCC가 노선을 받아올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TA항공이 관련해서 비행기가 조금 중대형 비행기를 어느 정도 이제 가져옴으로써 아무래도 노선에 확대가 되면 TA항공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TA항공이 다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행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호텔신라가 여전히 이제 면세와 호텔 쪽으로도 좀 실적 호조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항공기 등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티웨이 항공이 중대형 항공기가 좀 있어서 노선이 조금 더 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주식하려면 저희가 생활 속 모든 이슈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행과 항공에서는 호텔신라와 티웨이 항공으로 일단 추격해서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가볼게요. 앞서 이제 해부하듯이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그러면 셀을 산다, 양극재를 산다, 뭐 혹은 전액 분리막 쪽을 산다. 먼저는 양극재 먼저 살 것 같습니다. 양극재요. 그럼 양극재 내에서는 세 친구 중에 누구? 세 친구가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있죠? 그러네요. 네. 잠깐. 순간 양극재 3사인데요? 예.
포스코 퓨처엠이죠. 네, 맞아요. 네. 그죠. 네. 그 제가 코스닥 쪽에만 이제 보느라 제가 돌발 질문을 또 했는데, 저는 먼저는 당연히 일단 에코프로 BM 쪽에 우선적으로 좀 손이 가는데, 기술적인 부분들로 가미했었을 땐 지금은 LNF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싶고, 누가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BM과 에코프로가 수급을 같이 나눠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수급이 에코프로 쪽으로 조금 더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극재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보시게 되면 일단 LNF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누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다 좋을 건데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기술적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LNF가 먼저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셀 업체들도 여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러나 상승 탄력을 유지가 되었을 때 하루에 5%, 7% 갈 수 있는 거는 무겁지만 양극재 대장주들이 흐름은 계속 좋을 것 같은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양극재 쪽으로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전액과 분리막도 특히 분리막 같은 경우는 IR에 세부사항 나오고 긍정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관심들을 꽤 많이 두고 있어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분들이라면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네,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양극재나 음극재 시장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전에 직전 주가를 회복은 못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워낙 이제 비싸게 상장한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테크놀로지고요.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 아직도 사실 시가총액 자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빠지지는 않고,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보고서 주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었을 때 분리막 기업들, 그다음 전액 기업들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은 실적 시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네. 혹시나 1분기 때 안 좋았던 이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부진했던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닥권에서 올라가기에는 이제 양극재보다는 조금 더 밑에 좀 하루에 5%, 10% 오르는 그런 기업들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전액이나 분리막 기업들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눈여겨볼 내용들 살펴주셨어요. 이제 과연 지마스픽은 무엇인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조 시장 열린다. 실리콘 카바이드 관련주, LX 세미콘? 네, 비슷하죠. 저는 아까 장비랑 그것도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장비. 심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시간 코멘트 한 되면 하죠. 줄이라도 네. 해주세요. 그럼. 2차 전지 장비. 저는 장비주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솔향도 그렇고 직접 투자가 이제 수주가 이전에는 좀 사실 저가 수주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배에 힘을 주고서 수주해줘, 이제 좋은 가격에 수주해줘,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구간들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장비주들도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구간들 중에 하나가 나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는 CIS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지마스픽으로 넘어가서 네. 이제 SIC 시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에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번 폭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얼추 다 회복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 더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에 진입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녹스와 그 다음에 LX 세미콘 두 종목 가져왔고, 어제도 보시면 어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은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들이 많지만, 일단은 조금 우리들이 사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컨택을 하면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지금 현재 SIC 관련돼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녹스 그룹주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소재도 최근에 좀 계속 최근에 3거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관련해서 LX 세미콘 여전히 지금 이제 OLED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에 한창 좋을 때 투자를 해서 그 부분들이 아직 실적으로 전환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서, 이 시장은 사실 조금 짧게 보기보다는 1년 정도 조금 길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게 되면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조금 굵직한 종목으로 길게 볼 수 있게끔 종목을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ASR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요. 네. 3월 16일경에 말씀 주셨는데 정말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어제도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익률도 뭐 최고가 기준 71%, 최고가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을 기억하고 있어요. 파마리서치 어떻게 해요? 갖고 계신 네, 분들?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돌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생활 속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많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마리서치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이제 외형적으로 조금 시끌시끌한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 갭은 또 사실 매도 버튼을 누르기 굉장히 좋고요. 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맞는 게 일단은 또 실적 비시즌에 진입이 돼서 또 혹시나 또 실적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구간들이 맞고요. 여기서 한 번에 다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뭐 하루에 뭐 10%, 20%씩 매도를 하면서 뭐 5거래 정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또 계속 좋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 커버해주고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또 추가 질문을 계속 드려도 그걸 또 다 소화해 주시네요. 그래서 맘 놓고 언제나 질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진만 스픽 AS까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